이제 녹취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편집을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냥 녹음 파일을 자르면 너무 흔적이 남으니까 예, 예. 다시 재녹음을 한 것 아니냐. 이 녹음이 어디서 왔느냐. 법적인 문제는 뒤로 해도 된다. 네. 왜 전화를 했느냐? 왜 연락했느냐? 이것만 갖고도 사과할 사안이다. 라는 취지의 오늘 발언이 나와서 네.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부분을 설명한 거죠.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면은 그래 그 당시에는 이준석도 여론조사를 좋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로 또 이준석 쪽에서 소개도 해줬고 김종인도 알고 하니 아니 전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연락한 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발언이 나와서 야 이거는 대통령을 너무 궁지로 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뭐 대통령을 궁지로 몬 건 당연하고 단지 이제 약간 이런 면이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는 경우가 사적인 대화 없죠. 예, 그게 공개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 특히 전화를 할 때 녹음을 해서 그걸 또 제3자한테 들려주면서 그것이 또 내용이 어쨌든 공천에 관련된 거니까 좀 민감한 문제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이 발언이 공개가 됐을 때 우리는 당장에 따져봐야 되는 것이 법적인 문제부터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당장에 이걸 근거로 해서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했으니 탄핵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뭐 조국 이런 분들은 뭐 원래 약간 없어도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거 다 불법행위라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불법행위인지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명백하게 불법하다면 그때는 대응 방향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야당에서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니 우리는 처음에 이건 일단 국민들한테 참 이런 그 대통령의 목소리가 공개된 것은 국민들에게 참 놀라운 그 상황을 만들어서 죄송한 일인데 그 원내대표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불법은 아니다. 불법은 아니다. 그리고 자꾸 불법이라고 하지 마라. 저 사람들 이것도 또 이걸 근거로 빌미 잡아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 엉터리니까 불법 아니다 하고 설명하고 저도 나서서 판례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불법 아니니까 괜찮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이 가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들께는 좀 놀라운 일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아 불법이고 저쪽 불법이라는데 아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너 당신 저 불법했으니까 처벌받아야죠. 예. 그런데 이걸 모를 리가 없는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그렇게 먼저 불법을 논할 때가 아니다 하니까 차라리 제 같으면 불법이 아닌 것은 나도 알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많이 마음을 다쳤다. 그러니까 그 점까지 우리가 어루만져야 된다. 그런 정도 이야기였다면 그래도 조금 좀 걱정스러운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녹취 파일이 지금 편집됐다. 강승규 의원이 이제 교수 전문가 5명을 동원해서 편집됐다. 짜깁기 됐다.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우선에 대화 내용이 잘 보면 첫째 하나는 편집이라는 게 원래 대화 내용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명태균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선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한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 말은 이걸 들려주는 걸 제3자가 녹음했다는 거잖아요. 그 그것도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들려주는 걸 녹음한 거를 그거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거라서 녹음이 불법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네, 그렇죠. 또는
아니 그 예를 들어 지금 가설인데 명태균 씨가 이 녹취 파일을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 맡겼다. 그랬는데 그 업체에서 유출됐다. 유출을 시켰다. 이건 명백히 불법행위예요. 당연하죠, 그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개할 수 없으니까 이 파일을 들고 제3자가 켜고 그걸 옆에서 녹음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개한 것 아닌가. 근데 그걸 네. 이제 녹취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편집을 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제 그 과정이라면 편집을 할 수가 있죠. 그냥 녹음 파일을 자르면 너무 흔적이 남으니까 예. 다시 재녹음을 한 것 아니냐. 그렇죠. 그걸 뭐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오늘 또 그 보도를 한 거 보면 이거는 이제 명태균 씨가 제3자하고 둘이서 통하는 내용을 녹음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녹음이 어디서 왔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예. 이게 누가 그 누설했는가? 그러면 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을 유출했다면 이건 명백히 불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든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서 가공도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었던 말도 그 드러내고 편집을 해서 좀 더 그 대통령이 마치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편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이거 공천에 개입했구나라는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편집을 했을 가능성이 물론 당연히 있고 거기다가 이것을 지금 공개하는 것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좀 피해가고 그 녹취 파일을 습득한 그 경위를 숨기기 위해서 또 지금 그 제3호 변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보내고 있는 녹취 파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것은 뭐 어떤 상황이고 이건 어떤 상황이고 해명하기보다는 이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그렇죠. 또 조작된 것이 아닌지도 아울러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본 파일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건 뭐 공개할 이유가 없죠. 일단 녹취가 볼륨 상태가 목소리가 상이하고 배경음이 똑같은 상태에서 볼륨 상태가 상이하고 대통령의 발언은 뭐 하여튼 김영선 의원이 참 열심히 했다. 근데 당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반발이 있다. 예. 근데 공천 얘기는 없었고요.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명태균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갖고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 않거든요. 뭐 다 정치권에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근데 뭐 열심히 했는데, 반발이 심해. 근데 그 반발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완전 극과 극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정작 명태균 씨하고 더 친했잖아요. 가까워서 전혀 반발하지 않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도 제가 안 하면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이야기할 텐데 그때 김영선 의원 공천하는 거는 사실상 이준석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 그 명태균과의 관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준석 의원은 그때 당시 대표로서 김영선 의원 공천하는 것은 지극히 순리였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준석은 큰 도움을 받았고 명태균에게 선거와 관련해서 네. 굳이 대통령한테 안 하더라도 그렇게 지나면 이준석과 네.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다이다이 떠갖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거기다 대통령을 집어넣어갖고 지금 이 문제를 키워서 네. 마치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만들어 놨다. 근데 그 녹취 파일을 보면은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이 말의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요. 이어지질 않고 갑자기 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발이 심해. 했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반발이 심해라는 거는 보통 일이 안 되겠어. 어려워. 그 뒤에 붙은 거 반발이 심했지만 내가 마무리 줬어.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반발이 심해하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대화는 예의상도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반발이 심해 근데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해준다고 그랬어.
반말이 심하다고 그랬지. 근데 뭐 어쨌든 명태균 씨는 지금 나와서 하는 이야기 자체가 전부 다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전부 다 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예, 대화 자체를 그런 말을 해놓고 예. 그걸 갖다 놓고 이제 막 그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예, 약 먹을 저랬다. 시간입니다, 우리가.